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몰라, 씨, 난 쓸 거니까. 아니, 진짜 큰일 난다고. 응, 수고. 야, 이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운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연도가 제가 느끼기에 단기간에 가장 빨리 더워진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주제는 어떤 정의로움, 올바름의 영역인 것 같았죠. 북극곰이랑 내 인생은 큰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지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원래 야,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100번 말해봐야 직접 느끼지 않으면 잘 안 변해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때는 이미 늦은 걸까요? 이미 유엔에서는 지구가 온난화가 아닌 끓고 있다는 보일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기후 전문가는 아니지만 궁금한 게 많은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온난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종이빨대를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문제의 근본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1975년에 월러 스미스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라기보단 빙하가 슬슬 녹고 있다는 얘기가 논의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온난화를 일으키는 건 아마 온실가스 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죠. 나사에서도 지금 온난화의 진행 속도는 10,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빙하기 이후로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속도보다 250배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석탄이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또 그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중국의 에너지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 떳떳합니다. 중국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급이 끊기지 않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석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 제일 싸니까. 중국의 석탄 일일 채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탄소 배출량을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찍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얘기했죠. 유엔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줄이자고 하는데 조금은 다른 결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석탄 준내게 쓸 거니까 너네가 좀 이해하고 60년에 마무리 지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 같이 지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석탄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냥 석탄이 많아요, 얘네가. 중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이 공장을 돌리는데 가장 싸게 잘 먹히는 게 중국 입장에선 석탄입니다. 석유랑 가스는 필요한 양 대비 70%, 50%를 수입하는데 석탄은 90%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공장 돌리면 너네도 좋은 거 아님? 대신 싸게 팔잖아, 이런 논리인 거죠. 이래서 다른 나라 입장에선 이게 좀 부들부들거리긴 하지만 뭐라고는 못해요. 이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올스탑하는 순간 다른 대체 요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자꾸 디리스킹, 디커플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럴 때 좋은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야, 우린 이거 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잠깐만, 뭐 그럼 문 닫을까? 이런 식인 거죠.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케이스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생이 건조해지고 산불이 더 잘 나게 된다는 거죠. 한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20개의 화재 중 18개가 2003년 이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빙하가 녹고 시베리아가 따뜻해지고 이런 건 우리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종이빨대 이용한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 영향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종이빨대도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종이가 물에 닿으면 바로 눅눅해지죠. 근데 우리가 쓰는 종이빨대는 그렇지 않죠. 그게 왜냐면 눅눅해지지 않게 하는 코팅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화학물질이에요. 그리고 재사용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입니다. 게다가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드는 건데 과연 이게 친환경적이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플라스틱보다는 분해가 잘 되기 때문이겠죠.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년도 넘게 걸린다고 하니 그것보다야 종이 빨대가 낫다라는 이유인데, 우리가 이런 이유를 다 들어보면 이거는 선택적인 거겠죠. 제조 공정이 걱정되면 나무를 베는 종이 빨대는 좋지 않은 거고, 일회용품의 환경적 영향이 중요한 거면 종이 빨대는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종이로 바뀌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어찌 보면 윤리적 트렌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보편 다수가 깊게 이해하지 못해도 시각적으로나 느낌적으로 이게 더 친환경적이다 라고 하는 건 종이니까요. 당연히 기업가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이봉투, 종이빨대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논리 앞에 화합이나 윤리 이런 게 무너질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라 제 이익이 가장 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한텐 중요한 게 정말 많거든요. 보통 한 세대가 이루는 결과는 다음 세대가 제대로 누립니다. 저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근대화와 민주화를 지나온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그들에게 감사한 점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뒷세대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 말고 성장률로 봤을 때 과연 그들에게 떳떳할까요? 빈부격차로 봤을 때 떳떳한가요? 매년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환경적으로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인류의 기술이 자연을 능가할 정도로 도달해서 자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현실적인 방법은 줄이거나 대체하는 것밖에 없는데 쓰는 것보다 줄이거나 대체하는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단 종이 제품을 안 쓴다고 린치를 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는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